반갑습니다. 10주차 일반물리 실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일반물리 실험 수업은 저와 조교 선생, 그리고 학생들의 실험 및 실제로 진행되는 광경이 3개의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제가 먼저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잠깐 공지를 하면, 시험에 진행되는 기본적인 필요사항들은 블랙보드에 이미 다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을 마치고 왔으니까 확인을 하고 진행하면 되고, 줌 적용해서 시험 보는데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저런 부정사항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렵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있을 실험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실험은 포물체 운동에 대한 실험인데요. 그것에 대한 백그라운드 얘기 2가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수식 정리 하나, 두 번째 포물체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2가지로 구성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했던 것처럼 등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사실 등가속도 공식을 무엇인지 알았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위치, 속도, 가속도와의 관계를 수식으로 잘 정리해서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속도의 정의가 원래 dt분의 dv로 되어 있고, 이항한 후에 적분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v를 인테그럴 a dt로 나타내는데, 적분해서 나타냈을 때 당연히 at 플러스 c로 나오고, 다음과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퀄과 플러스가 통하기 위해서는 차원이 같아야 되니까, 즉 c가 차원이 v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초기 조건을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vx는 v0 플러스 8라는 익숙한 수식을 만날 수 있고,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v를 적분을 하면 당연히 변이가 나옵니다. 변이는 v를 적분하면 되는데, v가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v0 플러스 8t로 나와 있으니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분을 해주면 v0t 2분의 at 스퀘어, 그리고 적분상수 c는 x와 차원이 일치해야 되므로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서 x0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두 번째 수식, 그리고 이 수식을 적절히 조합하면 생기는 세 번째 수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에 있는 두 개의 수식과는 달리 시간의 정보가 없는 가운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을 하니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식을 쭉 정리를 했을 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세 개의 수식은 반드시 잘 이해를 하고 암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운동을 기술할 때 막힘없이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공식은 3가지가 있다고 해주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속도 자체는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개념과 마이너스의 개념이 모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어져 있는 수식 기반으로 해서 변형을 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 y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잡을 거냐, 수식은 어떻게 변형할 거냐, 지구에서는 중력과 속도가 늘 일정한데 그때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문제풀이니까 문제풀이는 지나가겠습니다. 문제풀이할 때 제가 아직 중간고사 채점을 하지는 않았지만 1학년이니까 정말 중요한 거, 단위환산, 정확한 단위의 구사와 MKS 유니트를 사용하는 것 계속 연습하기 바랍니다. 수식 정리하고 데이터하고 답 구하고 의미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꼭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가지 등가속도 운동의 타입을 보게 되면 자연학과, 연직투와 연직투상,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고 Y축 스케일로 움직이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초기에 내가 잡고 있다가 속도 없이 밑으로 떨어뜨리고, 연직투하는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내가 초기 속도를 주었을 때, 연직투상은 내가 던지는데 위쪽으로 던졌을 때, 그 이외에 포물체 운동은 이런 것들이 포물체 운동입니다. 궤적이 이차함수 같은 궤적을 가지고 있죠. T스퀘어로 나오는 이차함수 궤적을 가지는 포물체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초기 조건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기에 써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가속도가 g라고 주어집니다. 이해가 가죠, 금방? 여기서는 가속도가 왜 마이너스 g입니까? 원래 초기 이동 방향이
우리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X축, Y축을 이렇게 잡고 나서 우측과 위쪽을 플러스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연식투상 같은 경우에는 물체는 위로 움직이는데 가속도는 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해지고 있으니까 방향이 반대죠.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가속도가 플러스입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 같아서. 적정한 답변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길어지니까 잠깐 바꿔볼까요? 물체가 떨어지는 때 아래쪽으로 작용을 속도를 갖고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가속도는 밑으로 비록 향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쪽을 플러스로 갔다는 얘기냐면 밑으로 간 걸 플러스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속도를 플러스로 취급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갔다는 얘기인 거죠. 포물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속도가 주어지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g입니다. 왜? 물체를 이렇게 던지게 되면 위쪽을 플러스로 보고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갖기 때문입니다. 포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에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반드시 수식을 적용하기 전에 문제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만 수식을 적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쭉 진행할 수 있고요. 조교 선생님 몇 분 진행했니 지금? 일차원 운동이나 2차원 운동이나 근본적으로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축을 X축만 고려를 하느냐 Y축만 고려를 하느냐 원 디멘전일 때 또는 X, Y 모두 고려를 해야 되는 투 디멘전일 때 하는 건데 근본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포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가 진행될 때 포물체 운동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운동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 증가속도 공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 가지만 이해를 해주면 되죠. 물체가 일단 발사되면 우측으로 가는 Vx는 등속도 운동, Y축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증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아 미안합니다. 지금 잠깐 다른 생각을 했는데 퀴즈를 해야 되는데 퀴즈 슬라이드 그냥 넘어간 거. 잠시만요. 끊지 말고 계속. 퀴즈를 여러분들이 하도 동영상을 안 보는 것 같아서 여기 동영상 속에서 퀴즈를 풀게 하려고 제출하려고 했는데 잊고 그냥 지나갔네요.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주위에 나한테 도와줘. 아 여기 있구나. 나 빵을 먹고 있어. 이거 내가 눌러달라고 하니. 요거. 출발하고 발사를 조금 한 번씩 눌러줘. 어떤 문제인지 알아? 플래시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가 퀴즈 제출하게 지금 구역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는 포물체 운동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제출을 한 거고요.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그 답안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면은 탱크가 있고 탱크에는 포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는 X방향으로 움직일 때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포탄을 발사시킬 수 있습니다. 발사시켜 볼까요? 탱크 출발. 포탄 발사.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플래시 파일이지만 사실은 정밀하게 제작이 된 거고요. 이쪽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이 포탄이 이렇게 포물체 운동을 하고 있죠.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고 있는 X와 Y의 스케일 모두 다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제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투기화 시켜볼래? 탱크가 출발을 하면서 포탄을 발사시킬 때 탱크의 미션을 발사된 포탄이 결국 위로 갔다가 떨어지면서 탱크를 다시 맞추어야 한다라는 게 미션이라고 하면 포탄을 발사하는 속도는 빼고 각도는 탱크와 몇 도의 각도를 이루어야만 다시 탱크를 맞출 수 있겠느냐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일까지 여러분들 퀴즈 답안으로 제출하게 했으니까 블랙보드 사용으로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플래시 닫고 다시 강의 띄우죠. 포물체 운동을 얘기를 하다가 잠깐 퀴즈를 제출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방향 등속도, Y방향 등가속도를 합니다. 키는 뭐냐면 포물체 운동을 할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X축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단시간 동안에 이동하고 있는 변이가 늘 일정하다는 것이죠. 얼마큼 올라가는지 얼마나 날아갈지는 여러 가지 것으로 결정이 되지만 등속도 운동이라는 X방향 특징을 잘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초기에 주어진 속도를 벡터로 표현을 해서 X축과 Y축으로 세타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게 되면 초기 속도는 V0 X라고 주어지고 X방향 초기 속도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초기의 Y방향 축의 속도는 V0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 쓰이는 공식은 등속도 아니면 등가속도니까 공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적절히 풀어주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운동 반경식에서 포물체 운동의 운동 반경식에서 수평거리, 최고 높이, 목표물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도달거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들을 다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수식을 쭉 정리해서 제가 보여줄 예정입니다만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모든 수식을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등속도 Vx 증가속도 운동을 해주는 Y축의 운동을 이해를 하고 전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수평거리 X를 구하는 수식은 X는 아까 V0 X 곱하기 T라고 나타냈으니까 그거다라고 했는데 보통 주어진 문제에서는 V0 X를 주지 않습니다. X방향 초기 속도를 주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초기 속도만 주지요. 그리고 각도만 줍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얘는 V0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V0 X를 구하고 T를 곱해서 일정 시간 후에 위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최고 높이 Y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Y는 원래 증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주어져 있는 공식이 V0 플러스 V0 T 플러스 2분의 1 H제곱인데 변형을 하죠. 포물체 운동이니까 초기 속도가 없으니까 Y0가 제로니까 미안합니다. Y는 Y0 플러스 그렇게 수식이 전개되는데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Y0가 제로고 V0t 살아있고 가속도 A 대신에 마이너스 C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Y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초기 속도에서 Y축의 초기 속도 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도 당연히 V0 곱하기 사인 세타를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수식을 써주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써서 정리할 필요도 없고요. 이 값이 이렇게 연산이 된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에 적정하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식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의 개념, 그리고 등속, 등가속도의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유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요. 수식을 쭉 정리를 해서 모두 복잡다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R은 목표물까지 도달 거리입니다. 이거는 V0 코사인 세타에다 T를 곱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X방향 속도에다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만 곱해주면 도달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수식을 쭉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 문제로 출제를 했던 동일한 도달 거리에 갈 수 있는 각도는 초기 속도가 같을 때 왜 세타는 두 개인가를 수식으로 정리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답을 제대로 쓴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는데 수식을 보면 그 답이 나오죠. 예를 들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두 개의 곱으로 초기 속도는 일정하니까 중력과 속도 일정하니까 각도에 의해서 거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45도를 중심으로 정확히 y축 대칭이죠. 즉 0도에서 10도를 가나 90도에서 10도를 백으로 하나 결국 스케일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인 10도가 코사인 80도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사하는 각도를 10도나 80도나 주어도 도달 거리가 같게 되는 거죠. 빨리 얘기했나? 세타가 예를 들어 10도라고 하면 세타는 사인 10, 코사인 10인데 80도라고 하시면 사인 80, 코사인 80인데 사실은 사인 10이 코사인 80이랑 같다는 거죠. 두 개 곱하기니까 결국은 같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포물체 운동에 대한 전달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조교 선생한테 이런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잘 듣고 질문 있으면 카톡방으로 계속 질문 남기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